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드디어 저희가 기다리고 기대하던 그 퀴어를 개봉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퀴어를 보고 오셨을지 아니면 안 보고 오셨을지 잘 모르겠지만 우선은 제가 스포 없이 먼저 감상평을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다 끝나고 나서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까지 제가 일어나질 못했어요. 내 마음에 약간 정리가 필요했고 오랜만에 그렇게 못 일어난 영화는 참 오랜만이었어요. 뭔가 이렇게 요새는 조금씩 막 다 이렇게 뭔가 킬링 타임 소비되는 영화만 보고 이랬어가지고 보고 팍 일어나서 나가면 됐거든요. 근데 이걸 뭔가 곱씹어야 할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까지 끝까지 이렇게 오래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게 뭘까? 이게 뭐지? 뭐 이러면서 혼자 생각 정리를 했고, 근데 제가 진짜 이렇게 계속 막 혼란 속에 소용돌이를 치다가 감정 소비를 진짜 여기 나오는 리만큼 한 것 같아요. 제가 그 2시간 동안. 와, 근데 2시간이 또 얼마나 길게 느껴지던지. 와, 제가 보면서 시계를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지루한 건 아니에요. 진짜 몰입감이 장난이 아니었긴 했는데 뭔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양가 감정이 계속 들었단 말이죠. 미쳤다. 또 구하다니노가 구하다니노 같은 영화를 만들었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전에 제가 이 영화 감독의 작품을 본 게 한 5가지 정도 되거든요. 콜바넴, 가장 유명한 콜바넴,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 콜바넴이랑 본즈앤올, 티모시 샬라메 나왔던 본즈앤올이 또 있었고요. 예전에 I Am Love라고 틸다 스윈튼 나오는 또 퀴어 영화가 있었고, 그다음에 챌린저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작년이죠. 작년에 굉장히 재밌게 봤던, 거의 제 작년 베스트 영화에 드는 영화였는데 이번에 또 신작이 나온다고 해서 굉장히 금방 나왔네? 싶어가지고 이렇게 달려가서 본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어쨌든 이 감독은 그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장면도 놓치고 싶지 않게 만든 색감이야. 뭐 말해 뭐해. 저는 사실 이런 영상미 색감은 이 구하다니노 감독의 약간 재능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영화가 이렇게 다 예쁘기 때문에 항상 보는 내내 눈정화를 해가지고 이번에는 멕시코시티를 여행하는 기분이었고, 다음 영화에선 또 어떤 새로운 예쁜 곳을 보여줄지가 너무 기대되면서 한국에서 한번 찍어봤으면 좋겠다. 한국도 이렇게 예쁘게 찍어줄 수 있나? 근데 저는 사실 수위가 청불인지 모르고 들어간 거예요. 뭐 성기노출하는 게 그냥 그대로 나오고 배드씬도 굉장히 섹슈얼하게 나오고, 그리고 청소년이 보면 안 될 것 같아. 뭔가 어떻게 보면 해로워요. 약간 청소년들한테 해로울 것 같은 굉장히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그런 장면들도 꽤 있었기 때문에 영화가 정말 신기한 게 처음만 느슨하고요. 중반부로 갈수록 이렇게 꼬아. 그 다음에 후반부에 갈수록 그걸 풀어주는 게 아니라 더 꼬아. 그래서 이게 묶어. 끝. 그래서 이거를 진짜 너무 내 스타일 너무 재밌었고 너무 좋았고 막 너무 강추 이런 바이브가 안 나오고 이거 호불호 많이 갈리겠다. 플러스 뭐 강추 막 이러고 싶은 영화도 사실 아니거든? 그래서 이거 다른 분들 어떻게 보셨을지 진짜 너무너무 궁금하거든요. 콜밴님은 거의 이 영화에 비해서는 상업 영화였고요. 챌린저스도 마찬가지로 이 영화에 비해서 상업 영화였고, 오히려 엄청 실험적이고 엄청 예술 영화였어요. 이게 원작이 있다는데 이 소설은 대체 금기시돼가지고 출판이 미뤄졌다라는 얘기를 봤거든요. 얼마나 대단하길래. 아직 제가 원작을 읽어보진 않았지만 결산 때쯤이면 월산을 다 읽지 않았을까?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요. 제가 어쨌든 진도 읽어보기는 했는데 이게 영화 자체를 제가 받아들이기까지가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이 진이 눈에 이렇게 막 그대로 들어오진 않더라고요. 막 이렇게 막 100% 흡수돼서 뭔가 이 영화를 체화하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 내가 곱씹고 소화할 시간이 엄청 필요한, 좀 느리게 먹고 싶은 밥 같은 느낌이잖아요. 제가 예상했던 바가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심지어 이런 거를 예고편도 일부러 안 보는데 포스터에서 느껴지는 그 감상만으로 그냥 영화를 대충 예측하거든요. 쉽지 않았고 아예 그냥 다른 이야기였고, 그래서
이 루카 구아다니노가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했다라는 느낌이 제일 강했고, 참 이 감독의 영화를 제가 보고 나서 와 진짜 개 좋았어, 너무 좋아. 이런 영화는 챌린저스가 유일했던 것 같은데 다른 영화들은 약간 뭐랄까 자꾸 곱씹게 돼요. 그냥 일상생활하다 갑자기 문득 막 생각나. 맞아, 왜 그랬지? 이런 식으로 자꾸 저의 일상을 침투하는 그런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구아다니노 감독을 제 최애 감독이라고 말을 할 순 없지만 이 다음 작품이 나오면 제가 또 찾아볼 것 같아요. 구아다니노 감독 그래 또 뭘 만들었대 좀 보자 이러면서 또 찾아서 볼 것만 같은? 그래서 저는 약간 챌린저스의 바이브로 가려나 싶었는데 완전히 그냥 통수를 딱 맞아버렸고,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스포가 있는 채로 여러분들과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보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요새 서브스타스 같이 만드는 게 유행인가요? 이 바디호러가 유행인가요? 왜 제가 예상하지도 않은, 그리고 그렇게 보고 싶지도 않았던 그런 특유의 희한한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다니엘 크레이그의 연기도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사실은. 왜냐면 007 시리즈를 제가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그 크레이그의 모습이 없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뾰족한 요정기를 가지고 있는지도 이번 영화를 통해서 처음 알았어요. 그 굉장히 귀여운 포인트던데요. 연기를 이렇게 잘하셨구나를 느꼈고 진짜 정키 같았어요, 정말. 저는 중간중간 초반 부분에는 약간 약쟁이인 걸 암시하는 듯한 행동이 꽤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는 예상 못하고 약간 뭔가 정신적인 불안한 증세가 보인다고 생각했거든요. 뭔가 갑자기 급발진해서 막 뭘 막 이러거나 화를 낸다거나 언성을 높인다거나, 알고 보니 약쟁이였던 거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 장면은 그 다니엘 크레이그가 처음으로 약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담배 피우는 그 긴 장면 기억나시죠? 그 장면이 아직도 기억에 남고 그 노래가 아직도 들리는 것 같아요. 이 영화 솔직히 노래도 빼먹을 수 없잖아요. 사실 구아다니노 감독은 진짜 참 노래를 잘 써. 언제나 노래를 잘 쓰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 모든 그 제가 봤던 5가지 작품들도 노래가 다 생각이 날 정도로 몽환적이고 약간 꿈속에만 들어와 있는 것 같은, 내 뇌 안에서 재생되는 노래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을 줄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퀴어에서도 사운드 트랙 하나는 진짜 기깔나게 꼽았다. 그냥 약간 느조 플레이리스트를 우연히 딱 켰을 때 내 맘에 드는데? 이랬을 때 감정이 계속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으시나요? 그거 말고도 사실 굉장한 장면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저는 초반에는 솔직히 말하면 너무 이야기가 평면적이길래 놀랐어요. 너무 1차원적이고 이 캐릭터 2명이 전부 다 너무 성격이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너무 입체적이지 않다고 해야 하나? 딱 그 정형화된 어떤 약쟁이, 그리고 중년, 그리고 퀴어, 그리고 돈 많은 게이, 뭐 약간 이런 느낌이고, 그 유진으로 나온 캐릭터도 그냥 진짜 20대. 하지만 내가 이제 퀴어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 아직 어리니까 정체성을 잘 모르겠는 뭔가 그런 느낌이었지만 그냥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막 엄청 차갑고 냉담한데 막 가끔 가다 나한테 먼저 플러팅하고 약간 알 수 없는, 속을 알 수 없는 약간 그런 캐릭터잖아요. 근데 이 만남과 이 우연한 그 계기로 시작되는 이 둘의 연결점이 너무 책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원작의 소설이라고 하다 보니 그렇게 느껴진 건지도 잘 모르겠지만 너무 갑작스레 만나고 갑작스레 친해지고 약간 이런 뭔가 서사가 좀 급박한 느낌이 살짝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내가 예상한 그런 건 없네? 뭔가 엄청난 계기가 있는 그런 커플들의 뭔가 서사? 약간 이런 게 조금 저는 궁금했는데 굉장히 우연에 맡긴 그런 느낌이었고, 갈수록 유진의 마음을 안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딱히 안 해주고 계속 시점이 리에 맞춰져서 가니까 막 모르겠더라고요. 유진의 마음을 진짜 좋아한다는 거야, 아닌 거야, 뭐 어떡하자는 거야, 뭐 사귀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뭐
기분이 나쁘다는 거야, 삐졌다는 거야, 뭐야. 알 수가 없어. 근데 그거를 너무나도 리 입장에서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그렇게 감정선을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감정 소모가 심했다. 너무 희한한 거는 둘이 관계가 약간 섹슈얼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콜반님 때는 그 엘리오랑 그 어떤 그 아저씨 있잖아요.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둘한테서는 되게 텐션이 느껴졌었어요. 영화를 보는 내내. 근데 이 영화를 보는 내내 텐션이 안 느껴져가지고 그리고 살짝 무슨 생각도 했냐면 이 앤드류 이 사람 배우의 목소리랑 말투가 콜바넴에서 나온 티모시 샬라메의 목소리랑 말투랑 너무 비슷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 감고 들으면 티모시가 말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비슷했어요. 한번 여러분도 들어보세요. 뭔가 그 사랑에 대한 감정이 온전히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뭔가에 벽이 있는 것처럼 약간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 느낌? 그래서 저는 약간 감정선을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후반부에 이제 장르가 확 바뀌잖아요. 챕터가 바뀌면서. 근데 그 부분에서부터 약간 혼란이 오는 거예요. 아, 이런 내용이었어? 약간 진짜 너무 갑작스럽게 그 정글 탐험이 시작이 되니까 거기서부터 약간 그 옛날에 슬픔의 삼각형 본 느낌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쁘지 않다 라면서 그때부터 조금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뭔가 좀 더 앞보다 흥미롭게 봤던 느낌? 하지만 그 유진이 왜 리를 따라갔는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그 둘의 감정선은 별로 안 느껴지고 그래서 이게 로맨스보다는 탐험극? 같이 돼버린 느낌? 저한테는 조금 그렇더라고요. 둘이 계속 타이밍이 안 맞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나와도 이 영화와 타이밍이 안 맞는다라는 그 느낌이 조금 들었어서 후반부는 어땠냐면 저는 너무 예측하지 못한 그런 정신적으로 힘든 장면이 나오면 약간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갖고 최대한 눈을 가리면서 막 이러고 막 이러면서 어쨌든 보기는 했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래도 막 서브스턴스나 뭐 바디호러 이런 장르들은 알고 가기 때문에 그렇게건이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냅다 로맨스처럼 해놨는데 그렇게 나와버리니까 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부터 막 심장이 막 두근두근 거려가지고 이거 어쩌지? 막 영화관을 나가고 싶고 막 이랬는데 궁금은 하고 막 이래가지고 결국 끝까지 앉아서 봤거든요. 근데 음악도 잘 쓰지만 음향이 진짜 너무 잘 쓰십니다. 그 약간 내 내면의 어떤 뭔가를 건드리는 그 음향을 어떻게 쓰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진짜 마법 같아요. 그럴 때마다. 내가 너무 이 영화에 빨려 들어가서 약 정신을 못 차리겠는 그런 느낌이 막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힘들었어요. 관람하는데 좀 무서웠고 좀 너무 막 숨도 안 쉬어지고 막 으악 막 이러면서 너무 징그러웠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걸 어떻게든 아름답게 약간 몽환적으로 꿈처럼 계속 그 꿈을 꾸잖아요. 그런 꿈처럼 약간 표현을 하셨는데 쉽지는 않았다. 쉬운 감상은 아니었다. 결국에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이게 매듭을 이렇게 막 우와 이렇게 꼬아가지고 어쨌든 구하다니너가 띵 이렇게 매듭을 짓잖아요. 그 방식이 마지막 장면도 아직도 생각나. 어떻게 그렇게 연민이 들고 동정심이 가고 불쌍하게 그릴 수가 있어요,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약간 말년을 그렇게 시각적으로 그 밝은 대낮에 침대에 누워서 그 손을 헐떡이는 모습을 보니까 막 내가 죽는 것 같고 뭐 여태까지 리가 그렇게 막 좋다는 생각은 안 했는데 또 막 불쌍한 거 막 그런 거예요. 동정도 들고 이 영화를 보는 내내 제 양가 감정에 대한 약간 실험을 하는 기분이었달까? 너 이거 좋아해? 아니지, 너 이거 싫어하지? 아니야. 근데 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식으로 반대되는 감정을 동시에 느끼게끔 할 수 있었던 영화 같았어요. 그래서 계속 그 엔딩 크레딧이 올라갔을 때도 근데 나 이게 지금 재밌게 본 건가? 좋았나? 나빴나? 아니 나쁘진 않았는데? 좋았나? 그렇다고 막 마냥 좋지도 않았는데? 약간 이러면서 저한테 계속
이게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퀴어라는 이 단 두 글자, 정말 쉬운 이 단 두 글자 안에 이 감독의 얼마나 많은 생각과 신념과 그게 들어있는지는 정말 가늠도 안 되고, 이 영화로서 그냥 아주 그 빙산의 일각만 본 그런 기분이 들었고요. 감독한테 느낀 바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영화는 이 두 캐릭터와 제가 교감을 한 게 아니라 이 영화를 만든 구아다니노 감독과 제가 교감하게 된 것 같은 느낌이 훨씬 많이 들었어요. 포스터에 진해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상징성 같은 걸 찾으려고 많이 노력했거든요. 막 진해, 뱀도 나왔고 야해라는 그 식물, 그다음에 텔레파시 같은 거, 그리고 유진과 계속 같이 있었던 그 여자분? 아주머니? 약간 하여튼 모르겠네. 저는 계속 그 역할이 뭐였는지가 너무 궁금했는데 결국 안 나왔어가지고, 그래서 이걸 온전히 체화하고 느끼고 곱씹고 이해하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리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지금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거라 그렇게 제가 다 이해한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어떤 감정이었고 어떤 기분이었는지는 얼추 정리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랑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아마 제가 이걸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날이 오기는 할까요? 좋았던 부분이 정말 많은데, 짜잘짜잘하게 좋았던 부분이 많은데, 이걸 덮고 있는 이 커다란 무언가가 지금 저를 계속 이렇게 방해하고 있는 느낌이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완벽하게 좋았다라고는 말 못할 것 같고요. 아마 오래도록 기억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한번 이 영화 보시고 저랑 같이 댓글로 얘기 나눠주시면은 제가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퀴어 후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